우리나라 겨울철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피부에 안 좋다. 구독, 좋아요. 근데 전 이런 거 별로 연연해하진 않아요. 진짜 안 오르면 어떡하지? 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이야기는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는 더 극한 상황에 노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겨울철 피부에 대한 관리법, 겨울철 피부 완전 정복, 건조한 사람들을 위한 피부 관리 꿀팁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피부 장벽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노출이 된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굉장히 춥고 건조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피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겨울철에 건조한 사람들, 속당김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겨울에 괴롭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 또는 피부 질환으로 바뀔 수 있을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안면 홍조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겨울철에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이러한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천만다행스러운 건 겨울철엔 시원하고 태양빛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색소성 병변이 있으신 분들, 기미 환자들이나 기타 색소 질환이 있는 경우는 색소가 조금 더 완화되는 경우는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피부가 더 건조해지게 되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색소 질환이 더 악화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철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피부에 안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한 20, 30대의 경우에는 그나마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게 될 경우에 상처가 피부 장벽 기능에 손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 회복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다양한 염증 반응과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선 간단한 홈케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겨울철에 굉장히 추운 날 밖에 나가게 되면 실내외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피부 안쪽에 있는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면은 피부 모세혈관이 급격하게 확장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확장이 됐다가 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을 좀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습제를 발라줘서 피부의 보습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결론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기승전 보습제예요.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는 게 결국은 겨울철 피부관리법에 가장 중요하고, 자외선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야외 활동을 하고 온 다음에는 그 체온을 올려주려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그 뜨거운 목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면 홍조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은 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홍조가 더 악화가 돼서 오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겨울철에 목욕은 미온수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웬만하면 체온보다 한 1, 2도 높은 정도의 물로 목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너무 그 잦은 사우나나 너무 잦은 목욕은 또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가 있고 안면 홍조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선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목욕을 하면 좋죠. 그 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약간 좀 그 릴렉스 되는 느낌도 있고. 근데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자주 하는 것은 피부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선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추천할 만한 것은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섭취를 하게 되면, 특히나 요새는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것이 흡수율이 좋은 것들은 피부 쪽으로 굉장히 이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해서 떨어진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뭐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보습제를 어떻게 바르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습제가 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비싼 보습제를 사시면 이거 보습제 아껴 바른다고 되게 찔끔찔끔 발라서 아껴서 얇게 펴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이 바름만 못해요. 물론 아예 안 바르는 것보다는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보습제의 본연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주로 바르는 그 크림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자 보일게. 이게 핑거팁 유닛이라 그래서 그 얼굴 그 손가락 마디 한쪽을 이렇게 쫙 짜내요. 여기서부터 그 보습제를 원 핑거팁 유닛이라 그래서 검지손가락 마디 정도 이렇게 쭉 짜냈어요. 요게 핑거팁 유닛이에요. 요만큼 쭉 짜면 이게 얇게 펴바르면 손바닥 하나 정도의 넓이를 발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보통은 제 얼굴의 반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거울 이렇게 얇게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보습제나 이런 걸 바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발라주고 보통 요 정도 발라주는 게 적정 용량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쪽도 발라야겠죠. 이게 적정 용량이고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전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렇게 트는 것은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습제를 바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보습제는 그럼 여러 번 더 발라야 되냐, 한 번만 발라도 되냐, 화장을 한 그 위에 또다시 발라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보습제는 덧발라주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보습제는 그 파운데이션 위에 사실 조금 발라도 이게 입자가 작기 때문에 그 파운데이션을 뚫고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위에 발라도 큰 문제는 전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화장이 번들거리거나 뜰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 상황에 봐가면서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척하면 척? 피부가 너무 기름진데 보습제를 또 발라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피부가 굉장히 기름진 분의 경우에는 속당김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속당김이 있는 분들은 역설적으로 피부의 보습 인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상적인 반응으로 그 기름기가 많이 분비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역설적으로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다 보면 피지 분비 또는 기름기 분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보습제는 꼭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겨울철 피부까지 관리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홈케어를 하다 안 되면 병원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후의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